설명이 있겠습니다. (3월 6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6,284명이며 108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42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는 그간 진단검사 총 16만 4,740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중증환자 병상 현황과 관리 방안, 대구 경북 지역 방역관리 상황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어제 보도된 일본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공급 대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꼼꼼한 점검을 당부하셨고 환자 치료 체계 개편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특히 최근의 산발적 집단 감염에 대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6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환자는 364명으로 현재까지 4,69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 5일 기준으로 보면 이 가운데 1,787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639명이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여 현재 약 1,800여 명이 대기 중인 상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구 현지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자료 입력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첫 개소를 시작한 생활치료센터는 현재까지 865실을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765명의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였습니다. 각 센터별로 병원과 협진 체제를 갖추고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치료센터의 설치와 입소자의 분류, 확진 환자의 이송 등이 여러 기관들의 협조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자 분류와 의료상담에 참여하시는 의료인들과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해 주신 공공기관, 기업들, 지자체, 또 꾸준히 이를 도맡아 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대구은행연수원, 천안 소재의 우정공무원 교육원 등이 생활치료센터로 새롭게 개소할 예정이며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 등이 내주 초까지 개소 준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중앙교육연수원, 삼성인력개발원, 농협교육원, 서울대병원 인재원, 한티피정의 집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주 초까지 생활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현재 입소 규모인 804실에 더하여 1,600여 명이 추가로 입소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총리께서는 아침 회의에서 제천시와 같이 타 지역 환자들을 포용하시기로 한 지자체들과 주민들의 결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의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 표명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였고 오늘 중대본과 양해각서를 맺고 향후 의료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북 경산시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신규 환자 수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신규 123명이 발생하여 처음으로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56명이 경산시에서 보고된 환자이며 어제부터 봉화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 49명의 다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인접한 지역인 경산시와 경북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환자 가운데 신천지교회 신도와 관련된 감염이 63%
마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대구와의 지리적 인접으로 인하여 2차 감염을 통한 소규모 시설 등에서의 집단 발생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어제 확대하고 행안부, 복지부, 소방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특별대책지원단을 경산으로 이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3개인 선별진료소, 이동검체 채취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현장의 보건소와 의사협회와 협의 중이며 필요한 지원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자체적으로 경산 소재의 중소벤처기업 연수원과 관리 의료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준비 개소하였고 어제 30명, 오늘 오전 31명 등 61명의 경증 환자 입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인 대응이 돋보인 모범 사례로 평가되며 중대본은 이 시설을 오늘 국가지정센터로 지정 전환하고 향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경산 지역 확진 환자가 입원해 있는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에 필요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방역물품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경상북도와 경산시 등에서 고위험군이 생활하고 계시는 소규모 생활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일제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증 환자 병상 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중증 환자의 치료 역량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중증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가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29개의 국가지정 격리 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음압병상은 모두 198개입니다.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16개 국립대학교 병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긴급하게 가동할 수 있는 중증 환자 치료병상 250개를 3월 중 신속하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주에 77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250여 개까지 중증 환자 병상을 확보하도록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우에는 교수 연구동을 다른 건물로 이전하여 이 연구동을 병실로 개조하고 있는 한편 일반 중환자실을 음압 중환자실로 전환하여 병동 전체가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음압격리 병동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80여 개의 상급 종합병원과 규모가 유사한 종합병원들과도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를 위하여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확충과 함께 중증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의 환자 전원 체계를 잘 갖추고 가동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전원 지원 상황실이 신속한 전원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과 직접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65건의 전원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별로 가용할 수 있는 음압병상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병상 현황 파악 정보 시스템을 가동하여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와 가족들에게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유선으로 심리상담 서비스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자가격리자 등에 대하여 전화 상담을 약 4천여 건 매일 제공하고 있으며 문자, 리플렛 등을 통하여 자가격리자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WHO도 코로나19는 우려할 만한 질병이지만 대다수의 감염자들은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심리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확진 환자와 자가 격리자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분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당분간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특히 이번 주말에는 종교나 집회 등 다중행사의 참여를 최대한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중앙방역대책 브리핑과 15시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역 관련 질의나 마스크 관련 질의는 그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오후에 외교부에서도 외교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백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교 관련 문의도 그 루트를 좀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문자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테니 브리핑 이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세 종을 먼저 받도록 하겠고요. 질문하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종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기자님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4분 신청하셨고요. 4분 질문 받고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시스 기자님부터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어제 있었던 신천지 행정조사 진행된 상황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 지금 집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다른 지역 요양원이나 집단 시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두 가지 질문 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진행된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한 6시간 동안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로 하였던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명단, 그리고 구체적인 예배 출결 내역, 그리고 보유시설 자료 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팀과 대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팀이 함께 참여하여 분석 중입니다. 최대한 좀 신속하게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분석이 좀 진행 중이라서 추가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부분적인 감염 사례들이, 이 집단적인 소규모의 감염 사례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시설들이 대부분 장기적으로 이 요양시설이거나 또 노인시설이거나 요양병원이거나 이런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간의 질병, 감염병 발생 양태와 피해 현황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도 높으신 분들이고 연령대도 높은 분들이라서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예방적인 코호트 격리 조치는 뭐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복지부도 오늘 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좀 추가적인 점검, 그동안 취했었던 면회의 제한이라든지 이 발열 체크 또 그리고 위험도가 있는 분들의 근무 배제 등의 조치를 통해서 그동안 점검하고 관리했었습니다만 이러한 경북도의 예를 참조해서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적극적인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들 협의를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에서 뉴스원 기자님. 네, 저 뉴스원 서영민입니다. 완치한 다음에 생활치료센터에서 머물다가 집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머물다 간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격리 해제 후 2주간 자가격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못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염자가 확진 환자를 말씀하시는 확진 거죠? 환자가 네. 완치된 다음에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다가 집에 가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치하신 분들은 여기에 머물다 가시지 않습니다. 이 시설은 확진된 환자들이 머무는 경증의 확진 환자들이 머무시는 공간입니다. 다만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취지가 혹시 이런 취지신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들 중에 증상이 좀 경해지거나 가벼워지거나 이 시설로 옮겨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굳이 입원 병상에서 입원하시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옮겨졌을 때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거 네, 뭐 그런 거 같은데. 네, 예.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로서는 생활치료센터가 우리 나라에서 어찌 보면 처음 이제 만들어진 시설이고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도 그간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과거의 우리가 감염병을 겪으면서 입원의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 감염병의 특성을 감안했고 또 경증 환자의 대부분이 80% 정도가 넘는 이런 경증 환자들이 입원 치료 이외의 방법에서도 적절한 의료적인 모니터링이 제공된다면 큰 문제 없이 다시 완치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치료 체계 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은 궁금해하시는 며칠간 머물 거냐, 뭐 며칠간 있을 거냐라는 것을 성급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지금 시작한 지가 아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입소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자료가 쌓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궁금해하시는 점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이 이 센터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은 바로 퇴소를 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격리 해제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종의 격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세종에서 뉴스팸 기자님. 네, 뉴스핀 강명현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거 집단 감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구를 제외하고 저번에도 이제 그 전에도 좀 말씀해주셨던 것들이 대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역학조사를 하는 게 좀 불필요하고 다른 지역들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을 포함해서 감염원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 부분 지금 조사가 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염원을 뭐 지역별로 역학조사를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더디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예,
불필요하다라고는 좀 제가 안 한 거로 기억을 합니다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 모든 이 감염 사례에 대해서 감염의 경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구시의 경우에 급격하게 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늘어났기 때문에 밀접한 접촉을 해서 추가적인 위험 차단을 방지해야 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고 있고, 지금도 이 신천지 이 신도들의 예배를 통한 뭐 이러한 그 감염원 추적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조사까지를 거치면서 좀 추가적인 분석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감염원이나 이동 경로 등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생하는 소규모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그 집단적인 감염에 대해서는 그 방대본에서 방역대책본부에서 중앙 차원에서 역학조사관이 파견되어 그 현지 지자체의 그 역학조사 팀들과 합동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최대한 그 감염 경로에 대한 파악과 추가적인 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차단 제한 조치 등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고 필요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기 전에 하나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되어서 나간 분은 현재는 없는데 곧 그 PCR 검사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과는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서 네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아시아투데이 수송입니다. 아까 교수 연구동 그거 또 좀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국공립대학병원으로 들은 것 같은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인가요? 예. 그러면 일단은 국립대학이고 민간까지도 확대할 예정인지, 또 요걸 통해서 이것도 좀 빠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병상이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동원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해가 있을까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병원 측에서 감사하게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의 감염병의 확산 속도를 보고 또 정부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면서 서울대학병원이 좀 더 노력을 하고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조치입니다. 저희가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그 당시보다는 지금보다는 더 좀 어찌 보면 여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내부적인 토의를 해서 좀 서울대학병원이 먼저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198개의 병상, 국가가 지정해서 평상시에 운영비까지도 지급하고 있는 이런 병상이 198개에 불과합니다만,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추가적으로 250한 4개 정도를 국립대학의 16개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약 한 77개 정도가 아마 이번 주말까지 작업을 하면 우선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좀 서둘러야 되는데, 다만 이 중증 질환 치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병실보다도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각 국립대학병원 측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한편 민간병원, 상급종합병원하고 또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이 좀 의사가 있고 역량을 갖춘 이러한 민간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보의 노력을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좀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필요한 물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등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민간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와 인력 등 자산 등을 최대한 단시간 내에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같이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KBS, 채널A, 매일경제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일보입니다. 그 분당 재생병원 같은 경우에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뭐 이제 환자가 발생했으면 혹시 해제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한예방한의사회에서 감염관리 인력으로 한의사를 투입해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해왔는데 혹시 검토하셨는지, 안 된다면 뭐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이 이제 대구 지역에서 중환자들로 채워지면서 기존의 간호사들이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다. 물론 중앙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중환자들을 처치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피로도가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현장의 얘기가 있어서 혹시 대책 만들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총 3가지입니다. 예, 그 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조치로 인해서 해지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좀 실무적으로 담당 국장이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계로부터 이번에 이제 특히 대구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의 이러한 급격한 환자 발생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면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필요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체 채취와 치료에 있어서 기존의 이 응급하게 아주 긴급하게 이렇게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에 아직은 좀 확실한 구분이 좀 어려운 영역의 의료 행위들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자칫 섣불리 이 현장에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이런 예상치 못한 이런 갈등 상황이나 나중에 법적 책임 문제 등이 좀 고려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스님들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 인력의 피로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과 중에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기부받은 물품 등을 통해서 최대한 좀 의료적 부분 이외의 생활에서의 좀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4일간 2주간 근무 원칙, 그리고 2주간 근무 이후에는 2주간 격리를 통한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의료진들에 대해서도 이 심리 지원을 연계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트레스라든지 또 불안감도 해소해 드리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병원. 예, 홍보관리반장 손영래입니다. 분당 재생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해제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원 자체가 국민안심병원으로 호흡기 환자 동선이 분리돼 있어서 이번에 발견된 환자들과 그 주변에 감염된 환자들이 분리된 호흡기 동선에 있는 환자들만 지금 감염된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선에 관계된 호흡기 환자가 분리된 동선 쪽만 감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쪽 지역만 폐쇄를 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면 될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추가적인 동선 겹치는 사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같이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KBS 민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밀집하는 단체 활동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정부가 계속 내고 있는데 최근 각 종교단체 이와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문을 보내신 게 있는지 도취하신 게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자문해오던 범학계 대책위가 며칠 전에 해체됐다고 들었는데 이 해체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업무를 저희 이제 법무처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부를 통해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장관께서 각 종단의 대표들을 직접 만나셨고 여러 가지 경로로 이 협조를 지난주에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당분간 이 중국의 사례도 그렇고 관련 전문가들도 일치된 의견이 지역사회의 전파가 시작된 경우에 취해야 되는 가장 우선되고 필요한 조치 두 가지가, 하나는 그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이러한 그 대중 집회 내지는 뭐 이런 그 단체 활동을 최소화하는 조치와, 두 번째는 개개인들이 위생수칙을 통해서 1차 방역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취해야 되는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저희가 협의를 했고 의논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 범대위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의료계의 아마 그 범의료계 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주로 그 방역대책본부하고 연계돼서 일을 해서 제가 그 뭐 해체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제가 뭐 마땅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서울에서 세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채널A 전혜정입니다. 오늘 대구시에서 신천지 측의 기부금을 거부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중앙과의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좀 이게 어떤 취지에서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신천지 측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도 좀 있으신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네, 지금 현재 확진자 증가폭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 사망자는 좀 대구 경북 중심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치명률이라 그러죠. 그 부분이 좀 소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증 이상 환자 그 발생 그 누적된 통계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 관련된 통계가 나오면 그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에서 뭐 기부금을 그 반려키로 했다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중대본과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구시가 결정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된 바는 없다라는 점을 확인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상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구상권이 성립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거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뭐 구상권을 포함해서 당연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전제로 해서 어떠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우선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역학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은 늘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매우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감염병이 이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감염의 경로 중 가장 강력하고 대규모의 확산 클러스터가 대구 지역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구 지역의 신천지
이 신도들에 대한 조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검사도 아마 그 한 며칠 사이에 다 정리는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들로 인한 2차 내지는 3차의 감염도 쉽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그 전국 각지에서 특히 경북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규모의 산발적인 이런 그 집단 감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의 그 주춤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 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그 쉽지 않은 상황일 거로 봅니다.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편집이 돼서 그 나가기 때문에 늘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 대구시의 신천지와 관련돼서는 아마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검사가 완료되었고 그 결과가 점차 입력되고 있고 정리되는 과정이라서 그 부분만 국한해 보면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인 상황은 어제에 비해 그저께의 이 상황에 비해서 어제 발생한 환자 수가 약 한 100여 분 정도 더 확진자가 늘어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경북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저희가 좀 안정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려면 지금 정부가 계속 강하게 요청드렸던 이 두 가지의 그 대중 집회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 위생 수칙의 철저한 준수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의 이 방역 조치와 치료에 관한 그 노력들이 좀 결합되어야 결국은 원하는 그 내용을 저희가 원하는 미래를 좀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섣부른 예상 자체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네, 서울에서 매일경제 기자님. 네, 매일경제 김연주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병상에 계시다가 생활치료센터로 옮기셔서 확보된 병상이 몇 개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8일 날 이제 신천지 대구 교인들 전원 격리 해제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대구시에서는 전원 검사할 때까지 뭐 격리 해제 안 된다 약간 요런 그런 좀 뭐라지 의견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일날 전원 다 격리 해제되는 건지. 예, 먼저 첫 번째로 그 병원에서 그 이송되신 분들은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병원에서 그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신 분들은 40명으로 제가 그 알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혹시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문자 공지해 드리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 이 숫자가 맞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대구시의 그 입장이 뭐 8일에도 그냥 그렇게 이렇게 3주가 경과됨으로써 격리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아마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의 그 방대본의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의료 전문가들하고의 논의를 거쳐서 그 지침을 개정한 내용이 그에 따르면 지금 자가 격리되어 있는 이분들은 이제 3월 8일 날 그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가 됩니다. 대구시가 뭐 추가적인 아마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국가적인 지침이고 이것이 여러 전문가나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라는 점 그리고 어제 아마 방대본 브리핑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셔서 똑같은 답변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그 합리적이며 현재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점이 있다라는 점을 상기드립니다. 다만
대구시의 경우에 아마 3월 8일 이전에 대체로 그 지금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에 대한 PCR 검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충돌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릴게. 아까 병원에서 이제 이송되신 분이 40명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문자 공지해 주신 거 41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40명이 더 된 건지 아니면은 네. 저희가 정정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봤더니 41명이 맞습니다. 41명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아까 대구랑 그 방대본 입장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대구에서 만약에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8월 격리 해제하라고. 그러니까 대구시의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구시의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상황에서 대구시 관계자들이나 대구시 당국도 그 대구 시민들의 그 여러 가지 불편과 또 특히 사망 사례가 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아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안을 그 가정을 하면서 혹시 불필요하게 중앙 방역 당국과 지자체 간에 그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 이견을 좁혀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질문 받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 분은 41분이 맞습니다. 41분입니다. 네,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기자님 중에 혹시 질문 안 하신 기자님 먼저 받고 추가로 하신 분이 또 하시는 부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안 하신 기자님 중에서 질문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우리 뉴스원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원 서영빈입니다. 그 아까 했던 질문에 이어서요. 그 이 완치자가 이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거 관련해서 제가 그 3월 1일자 이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그 3쪽에 보면은 그 의료기관 입원 중에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 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거를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네, 그 부분은 그 환자는 그 음성이 아니고요. 아직 그 음성으로 전환됐거나 그 소위 격리 해제 요건을 아직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나 환자의 그 증세를 보면 그 지금 이제 병상에 계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생활치료센터에서 적절한 의료적 모니터링과 위급한 상황의 대응이 갖춰져 있는 상황의 그런 조건의 시설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계셔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는 이송해도 좋다는 뜻이고 아까 41명이 그러한 이제 그 경우로서 그 병실에서 이 센터로 이송되신 이러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증에서 경증으로 내려갔을 때 그 중증에서 경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요 환자들은 이제 초기에 이 센터가 생기기 전에 이제 그냥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문제는 병상에는 사실은 증상이 굉장히 가벼운 환자들이 병상에 계시고 오히려 더 중증도를 가지고 계신 환자들은 집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조치가 나왔을 때 저희는 이 25번 환자처럼 이제 완치된 다음에 재발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완치 후에도 일정 시간 더 격리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물론 25번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25번 사례 환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이제 그 면역력이 워낙 고령이고 또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면역력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며칠 뒤에 다시 몸에 있는 남아있던 아주 소량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됐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주의를 감염시킬 만한 정도의 수준까지 아닐 거다라는 판단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전문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결론은 이 부분을 일반화해서 일반화된 지침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부분은 이러한 그 원칙에 담아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완치돼서 자가격리된 다음에도 일정 시간 더 관리하는 조치는 지금 없는 없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2분 신청하셔서 2분을 받도록 할 텐데 저희 지금 브리핑 시간이 50분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뉴시스 머니투데이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뉴시스의 구문서입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우리나라 입국 제한 조치가 부적절한 이유를 방역적인 근거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우선 일본의 조치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좀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어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방역의 지금 노력이나 그동안의 조치들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또 인구를 대비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만 인구를 대비해서 본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의심 사례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조기에 환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파악된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지금 아마 이 브리핑도 아리랑 TV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국제사회하고 외신에 대한 브리핑도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만 외교단에 대한 자료 제공 그리고 외국에 있는 우리 공관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주한 외교단에 대해서도 오늘까지 2차례의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와 신속하고 투명한 이 정도로 투명하게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감안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기자님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입니다. 관련된 질문인데요. 일본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브리핑 초반에 이제 외교부로 토스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외교부 입장을 받아보니까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이고 외교부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답을 했는데 총리께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한 오염 지역 지정이나 여행 경보 격상 등 중대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논의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의가 되고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감염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이 불편함과 또 피로도가 일상에서 가중될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정부 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현장의 의료진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감염병이라는 이런 특성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를 극복하고 조기에 퇴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방역 당국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같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대규모의 행사나 집회
등에 참석하시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가능하다면 접촉이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만이 우리가 이 사태를 함께 노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